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2천만 원 투자하고 있고 배당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 계좌를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니콜라가 드디어 상장 폐지가 되어 제 계좌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전부터 니콜라가 상장 폐지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다시 회생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끝까지 기다려봤는데 결국 상장 폐지가 되었네요. 니콜라를 투자한 이유는 저의 투자 원칙인 잡주에 투자하지 말라는 걸 어겨도 하락할 때 싸게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남은 잔돈으로 니콜라를 조금 매수해봤던 것이죠. 저는 참 재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 7년 동안 투자 원칙을 항상 지켜왔다가 딱 한 번 남들이 제2의 테슬라라고 좋다고 하는 잡주에 투자하자마자 바로 상패를 당했으니까 말이죠. 지금이야 사람들은 니콜라가 상패당하니까 잡주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투자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니콜라가 미래 유망한 유랑주라고 생각하며 투자를 했었는데 왜 저는 잡주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업이익이 상장 이후 적자였던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잡주를 거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악재와 호재로 판단하는 게 아닌 회사가 이뤄온 역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좋은 회사도 아니고 돈을 못 번다고 나쁜 회사도 아닌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회사가 악재를 이겨내며 성장한 이력이 있고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처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우량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잡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도 아니면 운이 좋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 사건으로 제 투자 원칙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이 생겼으니까 말이죠. 이런 잡주들만 걸러내고 저만의 투자 원칙대로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종목이 돈을 벌어본 우량주인지를 재무와 주가 차트로 확인을 합니다. 상장 이후 영업이익이 성장하여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는지, 부채는 많이 없는지, 그리고 주가 차트가 우하향하지 않는지를 말이죠. 역사적인 주가 차트를 보면 그 주식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고점을 뚫고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전 고점과 전저점을 왔다 갔다 하며 횡보를 하는지를 말이죠. 우리는 이 종목의 성질을 파악하여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를 기준을 세웁니다. 저는 보통 전고점 대비 한 배짜리 기준 50% 이상 하락했을 때부터 주가는 싸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관심을 가집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그 종목은 악재로 뒤덮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그 기업이 성장해온 이력과 산업을 보고 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면 됩니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주변 악재의 노이즈에 의해 이런 판단을 쉽게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알아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악재의 공포에 의해 매수를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모르는 게 약인 것처럼 본인이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사람들이 알만한 대기업을 주가가 하락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싸게 매수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으로 본인에 대한 투자 확신을 키우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고 그 다음은 투자자 자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오랫동안 주식에 있어도 되는 여유자금인지 그리고 내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해도 싼 구간에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락의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하고 언제 들어갈 것이냐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라도 저는 투자금에 몰빵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투자금을 3번으로 나누어 투자하고 첫 번째 매수할 땐 투자금의 50% 정도는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이후 더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로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는 종목의 성질과 내 평균 단가 그리고 내가 추후에 이 돈을 어디에 쓸지에 따라 목표 매도가는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량주를 싸게 꾸준히 매수하여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것이죠. 제가 3배 레버리지 FNGU로 투자했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FNGU로 두 번의 수익을 내었었어요. 한 번은 1억으로 500%, 두 번째는 1000만원으로 100% 수익을 말이죠. 그런데 두 번 다 매수한 가격은 250달러였습니다. 왜 250달러에 매수를 했었냐면 전고점 500달러 대비 50% 하락했어서 싼 구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매수했을 때에는 2022년 하락장이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빅테크가 망했다고 했지만 저는 미국 우량한 빅테크는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는 1차 매수했을 때부터 목표 매도가는 $500였습니다. 왜냐하면 FNGU 종목의 성질은 전고점을 뚫고 우상향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갈 거라는 99%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3배 레버리지 FNGU에 처음 투자할 때부터 3번에 나누어 투자하려고 했고 첫 매수 이후 떡락하는 바람에 제 투자금 모두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상승했었더라면 두 번째 수익을 낸 것처럼 100% 정도밖에 수익을 못 보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주가가 바로 상승하는 것보다 긴 하락이 있는 것이 길게 보면 수량을 모으고 평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투자하고 난 이후 50%씩 하락할 때마다 남아있는 투자금을 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하락하여 제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60%까지 갔었죠. 하지만 그때 열심히 배달 부업하고 저축하여 월 500만원씩 때려박아서 평단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매수 단가는 $250였지만 제 평균 단가는 $80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었고 목표 매도가까지 장기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 매도가까지 순탄하게 상승한 게 아니라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200%까지 수익을 갖다가 100% 떨어지는 경험을 몇 번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까먹었어도 제가 매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 고점 $500까지 상승해 줄 거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100%, 200% 수익을 내봤자 제가 원했던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하락장의 변동성이 높은 3배 레버리지 FNGU로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면서 굳이 투자한 궁극적인 목적은 1억으로 6억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도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의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여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3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3배이기 때문에 전 고점 대비 50%가 아닌 70% 떨어졌을 때부터 매수했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돈을 벌어야만 하는 절실함이 더 컸기 때문에 하락의 고통을 더 감수할지언정 좀 더 일찍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내가 얼마만큼 싸게 들어갈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만큼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저 때보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음에 FNGU를 투자를 한다면 전 고점 대비 50%가 아닌 70% 하락할 때부터 매수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투자해본 종목이기도 하고 거의 10년 전 가격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망할 리 없는 우량주이신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FNGU와 다른 건 주가의 성질입니다. FNGU는 전고점 뚫고 쭉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SK이노베이션은 전 저점과 전고점을 횡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우하향하는 성격이 아닌 이상 역사적으로 평균 단가가 저점에 있고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FNGU와 다른 점은 목표 매도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FNGU는 전고점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전고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사이클상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전고점까지보단 전고점의 반 정도 가격은 최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고 목표 수익률을 정했습니다. 이처럼 주식의 성질에 따라 목표 수익률, 투자 금액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할 때 놓친 점은 원래는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한 것이었는데 요즘 주가의 움직임은 신사업 2차전지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차전지 산업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할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싸게 잘 사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에게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투자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 생각해요. 제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각자 투자 성향과 자본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 원칙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